이제 데이터 시각화에서 기초 그래프 다음에 이제 통계 그래프, 기초 그래프에 속하긴 하는데요. 우리 그 판다스에는 제가 구분했습니다. 이제 통계 그래프, 통계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래프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우리가 탐색적 연구 방법, exploratory data analysis의 약자입니다. 가장 어떤 데이터를 딱 보면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두 가지를 먼저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스캐터 플롯, 어떻게 데이터, 즉 우리 관측치들이 데이터가 나타나는지 평면에 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은 이 내용이 중요해요. 가공하지 않은 전처리 전이라는 거죠. 그대로를 이용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자료로부터 통계량의 5가지의 요약, 이거 빅5라고 하거든요. 통계에서는 그 요약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술 통계학에서 기술 통계하는 게 뭐가 기술 테크닉이 아니라 어떤 걸 디스크립션, 그렇죠? 막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요약 통계량을 5가지 수치인데요. 그게 최소값, 최대값, 이걸 민, 맥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쿼타일이라고 하는데 4분위수입니다. 4분위 1쿼타일 25% 데이터에 데이터에 50%가 나와 있어요. 중앙값 50%를 나타내는 게 2, 4분위수. 이걸 우리 중위수, 즉 영어로는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3, 4분위는 전체 데이터의 75%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이 뭐냐면 중앙값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메디안이에요. 이게 전체 데이터의 50%,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죠. 그걸 보고 데이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요 끝이 3, 4분위 전체 데이터의 75%입니다. 요 단위가 전체 데이터의 25%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박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전체 데이터의 50%를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체 데이터 구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보고 중위수를 보고 중앙값을 전체 중위수라는 건 전체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이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3, 4분면에서 1, 4분면 뺀 거를 IQR이라고 하고요. 그 IQR에서 1.5만큼 곱한 값을 이렇게 돼서 그림을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데이터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구조의 범위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범위. 이 범위를 최소값, 최대값을 갖고 요거는 이상치입니다. 즉 이거의 장점은 이상치를 배제하고 우리 데이터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치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이상치가 이렇게 심하게 많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이걸 제거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변형해야 되나. 그렇죠. 일단은 빼고 한번 돌려야 되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관심 있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처음에 이렇게 EDA 방법에서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상치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플롯을 그릴 거야. 박스 플롯을 그려줘. 그걸 박스라고 그냥 하는 거야. 이제 옵션입니다. 이제 컬러는 내가 어떤 컬러를 이제 우리 실습하시면 보일 텐데 컬러를 이렇게 어떻게 넣어달라고 각각을 옵션을 준 거예요. 그걸 컬러를 쓰고 심볼이라는 뜻인데 레드 컬러로 이렇게 플러스 표시로 표현하라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만약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선택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를 나타낼 때. 다음, 우리가 이제 버튼은 버티컬의 약자예요. 수직 방향이 아니게, true가 아니라 false니까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BP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격자. 이거 격자죠. 격자 무늬가 안에 이렇게 표시가 지금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이 박스 플롯을 그려달라는 옵션입니다. 각각의 옵션이에요. 공식 문서 보시면 다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실습을 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numpy라는 걸 기억으로 np하고 랜덤하고 이거 정말 많이 물어봐서 제가 설명해요. R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랜덤, 랜디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무작위로 어떤 난수를 발생해서 샘플링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난수라는 건 그냥 어디서 예를 들어 1000개를 뽑아줘 샘플링을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달라요. 근데 내가 어떤 데이터를 계속 추후 연구를 하고 싶어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이걸 합치고 분리하고 이렇게 데이터 조작이 필요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CD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그냥 CD 1, 2, 3, 4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난수가 한번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돌린 값이 고정이 돼서 그 고정된 난수 값으로 계속 추후 연구를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 이걸 많이 물어봐서 항상 실습을 가거나 어딜 가면 외부 교육을 하면 물어봐요. 이 CD 값이 뭐냐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박스에 박스 플롯을 주는데 이 바이가 뭐라고 그랬죠? 그룹 바이예요. 그룹별로 나눠줘. SQL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 BP는 이제 격자 무늬로 요거를 그룹으로 나눈 걸 박스 플롯을 해줘.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준다는 코드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스 플롯 그룹드 바이 G. G라는 어떠한 거에 이걸 근거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컬럼이 나눠서 서브 플롯이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즉 G 그룹별로 나누어서 박스 플롯 그래프를 표현해 달라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요. 박스 플롯, 즉 나무 상자 또는 뭐 나무 수염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써있듯이 박스 플롯은 우리가 그 시리즈의 플롯 박스 또는 데이터 프레임 플롯 박스 또는 데이터 프레임 박스 플롯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데이터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배워볼게요. 우리 5번째 박스 플롯 같이 볼게요. 자, 박스 플롯은 우리가 이론 시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5가지의 요약 수치, 중요한 요약 수치, 우리 B5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평균만 이제 5 빼고 이제 표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자료부터 얻어낸 통계량 5가지 요약 수치를 그립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값, 그 다음에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쿼타일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2, 4분위가 중앙값, 메디안이다 이거예요. 중앙값 또는 중위수, 중간값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폰트 깨지는 거 방지하고 판단스, 덤파이, 매플라리, 파이플랏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고요. 똑같이 계속 비슷해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이제 10 곱하기 5죠. 랜덤하게. 그 다음에 10가지의 0부터 그러니까 9까지 될 거고 5개의 열을 만드니까 열을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야. 컬럼즈로 A, B, C, D, E라는 5개의 열 데이터를 생성해서 우리가 헤드 값으로 5개를 보겠습니다. 랜덤 하니까 다르게 생성이 됐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describe가 이제 R 프로그램의 summary랑 같습니다. 즉 describe 하면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요 describe 해가지고 주요 요약 통계량이 나오는 것들을 리박스 플롯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unt 이제 10개니까 10개를 ABCD 했고 min 하고 min을 빼고 민 스탠다드 DB 빼고 요 5개 있죠? 민 25, 50, 70, 1, 4분의 2, 4분위 이게 중간값 75, 맥스 이 5개의 요약 통계량을 그려주는 게 박스 플롯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이렇게 약간 이 중위수예요. 녹색이 중위수로 표현이 된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분되게 색깔로 표시가 잘 돼 있고 최대 최소값 그쵸? 그 다음에 1, 4분위, 3, 4분위. 그쵸? 3, 4분위에서 1, 4분위 뺀 걸 IQR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1.5배만큼 떨어진 게 이제 최대 최소값이고, 요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점이나 뭐로 이제 나타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상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ABC도 이렇게 잘 나왔고요. 이제 뭐냐면, 여기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딕셔너리 형태로 키밸류를 해서 컬러를 입힐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 잘 갖고 계셨다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이 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 박스 모양이죠. 그걸 다크 그린으로 그려주고, 위스커는 수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수염이라고 한 거죠. 그거를 이제 다크 오렌지로 만들어주고, 이 메디안스 하면 요의 복수자면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값은 우리가 다크 블루로 나타내주고 캡스 하면 이 최대 최소값 표시예요. 이건 그레이로 나타내주겠다. 회색으로 나타내주겠다 해서 표시해서 DF 플랫에서 컬러는 컬러즈란데 컬러는 이 컬러를 그대로 이제 만든 걸로 넣고 이 심볼이라는 건데 심볼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이상치를 나타내요. 그건 R 플러스 이제 이게 뭐냐면 레이드 값인데 플러스 기호로 나타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 나타나죠. 이상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생성해가지고 한번 이성치가 나올 때까지 여기 지금 보죠? 이성치가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로 나왔죠? 이성치예요. 이제는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그렇죠? 여러분 나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좀 심하네요. 차이가 각 그 등급마다 A, B, C, D마다 다 틀린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vert가 false라고 돼 있으면 이 vertical이 수직 방향, vertical이 이제 수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박스플롯의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포지션이 1, 4, 5, 6, 8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줘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 옵션이 궁금하시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볼트 앞에서 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탭 키 누르시면 이 딱 스트링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하면은 각각의 메소드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옵션을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팟다스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그 넘파이를 랜덤하게 10 곱하기 5 형량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이제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만. 그럼 0만 나오겠죠? 인덱스로. 이 5개가 나왔다는 것만. 그쵸? 전체 10개. 0부터 9까지 나오겠죠? 그 중에서 10행 5열이니까 5개로 지금 나타낸 거를 박스플롯으로 우리가 해주는데 BP를 쓰면요. 박스플롯에 그리드가 나타나게. 즉, 이 안에 이 격자 무늬가 나타나게. 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모는 종이 형태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분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이제 파악하고 싶을 때는 이 BP는 데이터 프레임 박스플롯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 곱하기 똑같이 랜덤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행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열은 컬럼 1, 2 두 개로 만들어줘. 왜 이게 지금 10 곱하기 2 형렬이니까. 그래서 두 개만 하면 0, 1 나오겠죠. 랜덤하니까 좀 숫자가 바뀌었을 거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어 줄 건데 하나를 새로운 그 시리즈니까 하나의 열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A부터 쭉 이렇게 숫자가 같아야겠죠. 이게 10개니까 10개가 돼야 될 거예요. A. 여기 보면 그 5개죠. B 5개. 이런 걸 구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등급이나. 그래서 X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2개를 보여주면 분명히 X에서 B 이렇게 등급 형태로 이제 X가 나올 거예요. 새로운 X 열 벡터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다 BP 하면 뭐예요? 제가 모니종이처럼 격자를 만든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자, 이게 좋아요. 그룹 바이예요. 결국 바이 뭐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룹 바이 그룹별로 즉 이 컬럼 1, 2, X 이렇게. 근데 X별로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오겠죠? 컬럼 1, 2가 이제 X에 의해서 그 X의 그룹별로 나타나는데 모노종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죠. 여기 보면 박스플롯 그룹 바이 X 그렇죠? X 그룹에 의해서 구분돼가지고 컬럼 1, 2가 이렇게 구분돼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지금 자꾸 난수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게 그대로 어디서 R에서 나와요. R에서 뭐 난수를 생성하고 샘플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어서 그 시드값 1, 2, 3, 4 이렇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주는 건데 시드를 준다는 건 뭐냐면 시드값을 줘서 난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계속 바뀌잖아요. 제가 난수 이렇게 생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돌리면 계속 봐봐요. 이게 숫자가 계속 바뀌죠. 이제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바뀌면 이제 다음 거를 이거 똑같은 예제 갖고 어떻게 바뀐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수 일단 생성된 난수를 계속 이용하고 싶을 때 이제 쓸 값을 줍니다. 값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난수 생성한 이 지금 50 곱하기 2 행렬이죠. 50행의 2열. 그쵸? 그 넘파이로 생성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결국 데이터 df 박스라는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그 헤드 값을 보면 지금 난수가 지금 그대로 이제 이 고정된 값으로 나와서 요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초이스 함수 기억나시죠? 초이스를 이용해서 A, B를 하고 그 사이즈는 50 해서 G라는 딱 df 박스에 G라는 걸로 이제 했고 그 헤드 값을 하면 이렇게 지금 나와요. name은 G인데 A, B라는 지금 우리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중에 보면 요 값이 0은, 영행열은 보시면 인덱스가 0일 때 A고, 1일 때 A고, 2일 때 B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난수가 생성됐는데 계속 바뀌면 이게 또 카테고리가 틀리게 들어가겠죠. 뭐 1이 B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드값을 줬으니까 고정됐을 거예요. 그게 만약 그 각각의 G가, 네임 G가, 그 변수가 B랑 같을 때, 그쵸? B가 같을 때, 이제 이거를 LOC로 이제 찾아달라 이거예요. 몇 개. 그래서 B일 때는 여기서 보면 2고, 로케이션 행으로 들어가니까 4고, 이렇게 되겠죠? 그걸 행일 때 이걸 찾아주고, 행으로 만들어주고, 그 열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플러스 이게 3씩 더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플러스하고 는은 아시죠? 요것에, 더하기 3이 다시 이제 DF 박스 에로 그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룹을 G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 0 G에 대해서 0, 1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돼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랑 똑같이 보시면 DF 박스에 박스 플롯을 그려줘라는 걸로 by G 해가지고 BP 해서 모는종 형태라면 동일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방식이 이렇게 그룹 by를 쓰고 G를 하고 박스 플롯을 해도 됩니다. 네,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박스 플롯에 대한 실습이었습니다.